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건축기계설비 기술사를 강의하고 있는 김성태입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그 상업시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게 주거시설, 그 다음에 그 업무시설, 그 다음에 오늘은 상업시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상업시설은 우리가 그 상업시설이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물건을 파는 점포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음식점을 하는 식당이 있고, 이렇게 두 개 분할이 되어 있죠. 요새는 뭐 문화시설까지도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상업시설은 고객이 그 매장에서 그 물건을 구매하면서 그 수익을 올리는 시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시설이라는 것은 그 고객을 위한 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제학적 측면에서의 우리가 고려를 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명 백화점이 요새는 그 많이 변하고 있죠. 옛날에는 전부 다 그 뭐 창이 없이 했는데 요새는 창을 트고, 그 다음에 그 거실의 효과식으로 뭐 그 휴식 공간도 많이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는 그 건물의 수준이 그 요새는 건물을 수준에 낮추면서 초기 투자비를 감소시킴으로써 이제 그 물건의 값을 저렴하게 파는 할인점도 많은 그 등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런 사항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계획시 고려 사항. 보겠습니다. 자, 계획시 고려사항은 첫 번째는 매장의 그 레이아웃 변경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백화점이나 이런 그 매장은 수시로 그 위치를 바꾸게 되죠. 특히나 그 매장에서 그 음식점포나 뭐 생선식품이나 뭐 이런 것은 그 위치가 바뀔 때 그 배기나 그 다음에 그 냉동고가 있기 때문에 결로에 대한 배수, 이런 거를 우리가 그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초기 계획 단계에서 그부터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레이아웃, 그 다음에는 그 계절별 요일별의 이용자 수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용자 수가 그 최고로 많은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시설이 늘어나니까 이거를 중간 정도를 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건물주하고 그 상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용 고객수. 자, 재현 계획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재현 계획은 그 할인점 등에는 그 저층화를 많은 지향하고 있죠. 그래서 한 개층의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그 다음에 그 백화점이나 할인점 같은 경우에는 조명을 이용해서 그 판매되는 물품의 를 아주 신선하고 고급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그 조명을 많이 우리가 사용하고, 그럼으로써 벽에 창이 거의 없거나 거의 무창층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소방법에 많은 제한을 받고 거기다 재현 계획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재현 샤프트의 위치라든가 재현 닥터의 경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배치해야만 그 공간의 확보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조기계실의 배치라든지 방화구획과의 관련 등을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기조화 설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럼 할 것이냐. 설비. 자, 공기조화 설비는 첫 번째 용도부열 설계 조건입니다.
자, 용도별 설계 조건은 그 적정한 공조 계획을 세워갖고 우리가 실내 그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에너지 전략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화점이나 그 다음에 할인점 이런 부분에 대해 지하 그 상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고려를 용도별 설계 조건을 별도로 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백화점은 그 규모가 크죠, 그죠? 그리고 내부에 그 용도별로 구분을 하면은 매장이 있고 음식점이 있고 그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과 음식점은 또한 또 영업시간에 차이가 나고, 그리고 사용 조건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용도별 조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인점은 그 냉동식품 코너 등의 통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냉동고의 영향으로 다른 공간의 그 온도가 낮게 되는 콜드 아일 현상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려할 필요가 있고, 식품 코너에서는 또 음식물을 조리해서 그 시음회를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배기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그 설비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하 그 상가 같은 경우에는 통로 부분을 별도로 그 조닝을 해서 우리가 그 단순 이용자들이 그 통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통행이 많기 때문에 환기량을 다량 그 확보를 해야만 어느 정도 우리가 쾌적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용도별 설계 조건을 했고, 두 번째는 온습도 조건. 자, 온습도 조건은 상업 건물의 그 실내 온습도 조건이 냉방은 뭐 25도에서 27도씨고 습도는 한 50%에서 60% 정도를 우리가 그 설계 조건으로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방은 20도에서 22도, 습도는 한 40%, 50% 정도. 대형 백화점 같은 경우에 특별 행사가 많죠. 그래서 그 고객들에 대한 그 서비스 강화 목적으로 우리가 24도보다도 더 낮춰서 24도 정도로 더 낮춰서 그에 대응한 그의 대응이 가능하도록 그런 설계를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평상시에도 그 실내 온도를 한 24도 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선 고객들에게 보다 쾌적함을 줄 수가 있는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그 매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항상 24도 정도의 그 온도가 유지가 되면은 그 냉방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분들의 그 건강을 고려해서 한 26도 정도로 유지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시설은 인원 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거주자의 땀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멸부하가 상당히 많죠. 그럼으로써 상대 습도를 50%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제열 방식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온 공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적용되고 있고, 그 저온 공조를 적용하면서 그 에너지 전략적인 면을 우리가 고려도 하고 있습니다. 자, 겨울철에 우리가 상업시설에 들어오는 고객들에 대해서는 대개 외부에서 옷을 외투를 입고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입고 들어온 상태대로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내 온도를 한 22도 정도에서 조정할 경우 오히려 더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종업원들의 외투를 입지 않고 있어갖고 그거랑 좀 문제가 있지만 약간 높은 온도를 선호를 하게 되는데, 겨울철에 실내 온도는 한 20에서 22도 정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설계를 우리가 한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상대 습도는 50%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거는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갑자기 많은 손님이 들어올 경우에 자멸 발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대 습도를 약간 낮춰서 한 40% 정도로 유지하는 것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내 청정도. 자, 실내 청정도는 우리가
공기조화 설비에서 우리가 배우듯이 그 에너지 전략적인 방법이 CO2의 그 양에 따라서 CO2 감지기에 의해서 그 냉난방을 하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그 환기를 하는 방법, 이런 거를 우리가 선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상업시설은 고객의 이동이나 그 상품의 반입 반출이 되고 실내에서 발생되는 먼지가 많죠. 그럼으로써 그래서 인원 밀도도 또한 높고 해서 실내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양이 많습니다. 그럼으로써 상당한 양의 외기를 도입해야 되는데 이 외기 도입으로 인해서 공조 부하가 상당히 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고도의 그 공기 정화 장치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실내 오염도에 따른 외기량 제어를 통해서 그 공기 조화의 그 부하를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외기 도입량은 우리가 사무소 건물에서는 한 25cmm 정도를 우리가 25cmH를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상업 건물에서는 우리가 17cmH까지 그렇게 우리가 채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부하 특성. 이게 지금 저희들이 배우고 있는 게 건축 설비 계획에 대해서 각 아이템별로 그 다음에 시설물별로 다 우리가 정해 놓은 건축 설비 계획이라고 해서 교수님들이 써놓은 거를 갖다 지금 정리를 해서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개요소부터 시작했고 계획적 고려사항, 공기조화 설비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할 때 이거를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학습을 하셔갖고 백화점에 대한 설계 조건에 대해서 기술하시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 쓸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사항을 더 첨부를 한다면 좋겠죠. 그리고 상세하게 우리가 기입할 수 있는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교재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쭉쭉쭉 읽으면서 내려가니까는 잘 습득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금 쓰고 있는 이 개요 이런 타이틀에 대해서의 어떤 우리가 이 정도는 전부 다 어느 정도를 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을 붙이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니까요. 자, 부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들로 인해 인원 밀도가 높고 매장을 화려하게 연출하기 위해서 실내 조도를 높게 하죠. 그죠? 그래서 상업시설은 다른 용도의 건물에 비해서 실내 발열로 인해서 냉방 부하가 크죠. 근데 냉방 기간 또한 깁니다. 이거는. 그래서 건물의 특성상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창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사부하는 거의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원 밀도가 높군 다른 용도의 건물에 비해서는 냉방 부하가 작은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방위에 대해서 우리가 일사부하를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다른 건물에 비해서는 냉방 부하가 인원 밀도에 비해서죠. 인원 밀도가 많기 때문에 딴 건물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부하량을 갖고 있지만은 그래도 인원 밀도를 따지지 않으면은 냉방 부하가 적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난방 부하에 대해서는 창이 많지 않음으로써 실내외 온도차에 의한 전도열 손실량이 적죠. 그죠? 내외의 온도차가 좀 적게 되죠. 그래서 난방 부하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실내 부하의 발열이 많습니다. 따라서 다른 용도의 건물에 비해서 부하량이 매우 작습니다. 자, 지하 식품 매장 같은 경우에는 냉동 냉장 설비가 있기 때문에 냉방 부하는 경감되고 난방 부하는 증가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류 매장은 의류가 현열을 축적을 한 다음에 난방을 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열을 축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난방 부하 모두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